네, 화제 이슈 콕 집어 파헤쳐보는 아침의 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옵니다. 2기 행정부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국제사회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가 돌아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트럼프 2기 다시 세워졌습니다. 경제 정책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염려가 될까요? 예, 트럼프 2기의 경제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과 법인에 대한 대규모 감세 정책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호무역 정책입니다. 그래서 현재 평균 3%에 달하는 관세를 갖다가요. 네. 보편 관세라고 해서 10%에서 20%까지 일괄적으로 인상을 하고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60%까지 인상하겠다는 이런 관세 인상을 통한 보호무역 정책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탈환경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신재생 에너지 위주의 정책에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정책으로 회귀하겠다. 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트럼프 당선인이 예전에 나는 관세를 사랑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나라 무역 의존도 75%로 세계 2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보호주의에 직격탄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저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대미 수출, 그다음에 대중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에 달합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이런 정책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에도 타격을 줄 수 있지만요. 당연히 대중 수출 역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무역 구조가 중국의 수출이 늘어날수록 중국의 제품에 들어가는 중간재 수출이 우리 대중 수출이 늘어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대중 수출, 대미 수출이 동시에 타격을 받을 것이고 예. 최근에 민간 연구소의 그 추정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그 관세 정책에 따라서 다양한 시나리오로 분석을 해본 결과 우리의 경제 성장률은 0.5%포인트에서 1.1%포인트까지 감소할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무역의 벽이 다시 세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가 좀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 반도체, 배터리 분야 지원 정책도 축소할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우리가 이제 생산 라인이나 투자 계획했던 그 부분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 규모를 축소를 고려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텍사스주에 현재 2030년까지 총 4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고요. 예. 이게 사실은 미국에서 보조금을 64억 달러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투자 결정을 한 것입니다. 네. SK 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에 생산 기지를 건설하면서 38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네. 이건 역시 4억 5천만 달러의 보조금을 주겠다고 해가지고 투자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이 외에도 배터리 업계도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상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현지의 생산 거점을 늘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집권해서 이런 것들 되돌리려고 시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 현지 기업들에게는 타격이 되고요.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투자 규모를 재조정할 것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주들이 트럼프와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혜택을 되돌려서 해당 주의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을 피기에는 사실 무리수가 있다라고 봐서 전면적인 보조금 감소 자체는 불가능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수혜가 받을 수도 있다. 수혜가 기대되는 분야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야가 그럴 거라고 보세요? 예, 지금 대표적인 수혜 분야로 꼽히는 것이 조선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하고 예.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특히 한국의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 그다음 유지 보수 정비 능력을 언급을 하면서 협력할 필요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은 무엇이냐면 미국이 조선업이 붕괴됨에 따라서요. 그 조선업이 붕괴되면 해군 함정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의 해양 패권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바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선업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방위 산업 같은 경우도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 요구를 지금 높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자주 국방이 강화 기조가 전개돼서 우리나라의
그 무기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방위 산업은 좀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이고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조기 종전하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동유럽의 재건 수요로 인해서 건설업도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트코인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비트코인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뭐 1억 원도 넘고 1억 원도 찍기도 했는데 계속 급등할 거다 이렇게 보세요? 예, 뭐 지금 과거의 사례를 바탕으로 예. 봤을 때는요. 지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중에 그 당시에 1900%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번 트럼프 행정부 2기 때에도 똑같이 상승을 한다고 하면 가격이 1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3억 9,450만 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낙관적인 전망까지 예. 나오는데요. 이것은 사실 트럼프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 네. 선거 유세 기간에 뭐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식으로 친가상자산 정책을 천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상자산이라는 것은 이제 변동성, 가격의 변동성이 상당히 큰 자산이고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실제로 집권한 다음에 공약을 얼마나 이행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의 변동성은 또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투자는 좀 지켜보고 나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미 연준 기준금리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이 통화 정책도요. 두 번째로 이제 금리 인하를 한 거거든요, 미국이. 근데 통화 정책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맞습니다. 통화 정책에서 미국은 특히 정책 금리 인하 속도가 과거에 전망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느려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 내세우는 공약들, 대규모 감세 공약이라든지 그다음에 보호무역을 위한 관세 인상, 그다음에 이민을 통제하는 정책, 이 모든 것이 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을 다시 끌어올릴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미 연준은 불가피하게 정책 금리를 천천히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책 금리 인하 속도는 늦춰질 것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다시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정책 금리가 서서히 낮아지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다시 늘어나서 강달러 현상도 지속돼서 원달러 환율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상승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또 어떻게 또 연결이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